즐거운 할로윈 밤, 던과 타라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가기 위해 차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마 파티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네요. 그러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타라의 시야에 이상한 존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짊어진 채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분장한 어딘가 괴상하기 짝이 없는 광대였죠. 하지만 아직도 술에 잔뜩 취한 던에게는 그의 모습이 그저 광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네요. 옆에서 던의 장난을 말리는 사이 갑자기 사라진 광대, 타라는 술도 깰 겸 근처의 식당으로 던을 데려갑니다. 주문한 피자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정말 타이밍 좋게도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버리네요. 그런데 그 광대가 가게 안까지 들어옵니다. 어차피 할로윈 밤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타라는 그를 볼수록 어딘가 꺼림칙한 것 같네요. 그런 타라를 향해 계속 과장된 행동을 하는 광대. 던은 아예 그에게 다가가 같이 사진까지 찍지만 그는 더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타라만 노려봅니다. 확실히 저렇게 노려보면 기분 나쁠만 하죠. 가게를 나서면서도 마치 나중에 또 보자는 듯 손인사까지 하는 이상한 광대. 그런데 차로 돌아오니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네요. 결국 타라는 자신의 동생 비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될 것이란 걸 타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슬래셔 호러는 좋던 싫던 간에 존 카펜터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영화 할로윈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슬래셔 호러의 기본을 정립한 영화다 보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슬래셔 호러 시리즈는 할로윈이 만들어낸 클리셰를 충실히 따르고 있죠. 물론 고 웨스 크레이븐이 만들어낸 또 다른 명작 스크림에선 이런 클리셰를 비틀긴 했지만 이 또한 할로윈이 남긴 클리셰가 존재했으니 가능한 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스크림 시리즈 이후로는 슬래셔 호러는 사실상 인공호흡기만 간신히 달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캐릭터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속 살인마 캐릭터 아트 더 클라운은 꽤나 개성적인 편에 속합니다. 흰색과 검은색만으로 이루어진 분장과 광대라는 컨셉에 걸맞게 익살스러운 행동과 표정은 대사 한마디 없이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할로윈이라는 배경과 맞물려서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행동하죠. 대부분의 슬래셔 호러 속 살인마들의 한 가지 특징이라면 바로 희생자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점프 스퀘어와 함께 바디 카운트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연출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긴장감을 위한 것이겠죠. 클리셰는 영화를 안정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해진 철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러 같은 장르 영화의 재미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자극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는 매니아들에겐 너무나 뻔한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감독은 아마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대놓고 기존 영화들의 클리셰를 부셔버리는 걸 보면 호러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대놓고 소우에 대한 패러디가 나오는 부분도 광대 캐릭터라는 특징으로 인해 더 익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는 합니다. 그건 바로 극도로 단순한 스토리 플롯이에요. 할로윈 밤 그리고 굉장히 한정적인 배경 공간으로 인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운의 추격전 그리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살인 행각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보여준 신선한 모습들은 중반부 이후로는 다른 슬래셔 호러와 다를 것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희생자들의 행동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영화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도 해서 결국 이 영화도 슬래셔 호러의 큰 틀에선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다듬었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영화가 됐겠죠. 하지만 이런 단점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트 더 클라운이라는 캐릭터를 더 잔인하고 끔찍하며 잊을 수 없는 캐릭터로 각인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어지간한 영화는 명함도 못 내미는 고어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연상된 다른 영화는 애덤 그린 감독의 손도끼 시리즈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그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손도끼 시리즈는 스플래터적 요소가 강한 반면 이 영화는 순수하게 고어 요소가 강하다는 것에 있어요.
게다가 나름대로 함정을 파서 희생자를 유인하는 등 지능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 모습 등에서 아트 더 클라운이라는 캐릭터성의 확립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속 살인마 캐릭터의 비중이 그 어떤 장르보다 중요한 슬래셔 호러인 걸 감안해보면 아트 더 클라운은 2000년대 호러 영화에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편의 정보를 찾아보니 1편보다 분량도 훨씬 길고 또 감독이 더 많은 피범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름 성공적인 장편 데뷔작인 1편을 정말로 뛰어넘었을지 조금은 영화의 내용이 궁금해졌다는 걸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